라떼라고 하면 이탈리아어로 우유를 뜻하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첨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라떼라고 합니다. 오늘은 라떼 아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바리스타 김유진 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커피의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이 커피에 우유를 더한 라떼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만드나요? 네, 준희 씨가 말씀하셨듯이 라떼는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는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따뜻한 라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에스프레소 머신의 스팀을 이용을 해서 우유 스티밍을 해야 합니다. 네. 스팀 밀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유를 넣어주는 이 피처가 필요합니다. 지금 앞에 보는 피처는요, 600ml의 피처고요. 이 피처의 반 정도 300ml의 우유를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스티밍을 해야겠죠? 네. 네. 자, 스티밍을 할 때는요, 왼손으로 손잡이 부분을 가볍게 쥐어주시고요. 네. 자, 스팀 완드에 있는 이 부분으로 우유 피처를 넣어줍니다. 우유 피처를 넣어주는 위치는요, 피처를 3등분을 했을 때 3분의 1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팀 완드의 밑에는 팁이 보일 듯 말 듯 할 때까지 넣어주시고요. 네. 버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짝만 돌려주시면 스팀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자, 스팀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이때 조금씩 내려주면 공기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네. 스팀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네요. 어느 정도 공기가 들어갔고 온도가 뜨거워졌다 싶으면 다시 꺼주시고요. 네. 자, 제일 중요한 게 스팀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단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스팀 완드를 닦아주시고요. 네. 스팀 완드에 남아있을 우유를 한번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만들어진 우유 스티밍은 우리가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온도와 입자의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잘 만들어진 우유 스팀은요, 일단 온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65도에서 70도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입자의 크기는 눈으로 봤을 때 공기 방울의 크기가 그렇게 크게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유의 온도가요, 70도 이상을 넘어버리면 우유 단백질이 파괴되면서 떫고 굉장히 비릿한 맛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온도 유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감을 위해서도 입자는 항상 곱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감을 좀 좋게 하려면 우유 스팀이 좀 곱게 갈린 거품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라떼하고 카푸치노하고 좀 구별이 모호하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라떼, 카푸치노의 가장 큰 차이는요, 거품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떼의 경우에는요, 커피를 살짝 덮을 정도의 1cm 정도의 거품이 얹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푸치노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우유 거품의 양이 1대1대1 비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진하면서도 풍성한 스팀 밀크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유 스티밍을 할 때 라떼에 들어가는 스티밍한 우유하고 카푸치노에 들어간 스티밍한 우유가 다르겠네요, 방법이. 그렇죠. 네. 기본적인 방법은 똑같지만요. 공기를 주입해주는 시간이 카푸치노의 경우가 조금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품층과 우유층이 골고루 나눠지게 하기 위해서 한번 잘 흔들어 주시고요. 네. 너무 많은 양이 잔에 들어가면 넘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3분의 1 정도는 서브 피처에 바로 나눠줍니다. 자, 그
이후에는 스팀 밀크를 이 에스프레소에 넣어주겠습니다. 라떼가 완성이 되었네요. 나머지 한 잔도 마저. 네. 두 잔의 라떼가 완성이 되었고요. 고운 스팀 밀크의 거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눈에 보이지가 네. 않죠. 맛있어 보이는데요. 우리 또 마셔봐야 되잖아요. 네. 네. 같이. 드셔보시죠, 먼저. 네. 거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러워요.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감이 좋던데요. 네,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우유 스팀이 된 스팀 밀크 같은 경우에는 네. 눈에는 거의 거품이 보이지 않고요. 윤기가 자르르 나면서 고소한 느낌의 우유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카페라떼가 잘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맛있고 또 그 거품이 굉장히 섬세했었는데요. 잘못 만들었을 때는 그러면 어떤 맛이 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제가 앞에 만들어 놨는데요. 네. 한번 드셔보시죠. 자, 먼저 정상적으로 스팀 밀크가 만들어졌을 경우입니다. 굉장히 부드럽죠. 크림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공기 주입이 너무 거치게 된 경우인데요. 먼저 한번 보시죠. 우유와 거품이 굉장히 분리가 되고요. 네. 따로 겉도는 듯한 느낌이 날 겁니다. 네. 거치네요. 그렇죠. 눈으로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네, 또 맞습니다. 맛은 어떤가요? 네, 한번 드셔보시죠. 제가- 식감을 아마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텁텁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드셔보시고요. 바로 이 맛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거친 그 거품을 냈을 때는 상당히 조금 텁텁하고 약간 입 안에서 겉도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부드럽게 잘 스티밍이 된 우유는요. 정말 부드럽게 식감을 자극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스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스티밍이 잘 된 것과 잘못된 것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아까 앞서서 말씀하실 때 우유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의 우유일 경우와 정상적인 온도의 우유일 경우를 맛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네. 네, 65도 정도로 스팀이 된 정상적인 스팀 밀크와 네. 70도 이상으로 스팀이 된 높은 온도의 스팀 밀크를 한번 드셔보시고 맛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죠. 그럼 제가 먼저 잘못된 네. 높은 온도로 스티밍이 된 우유를 먹어볼게요. 네, 네, 조금 텁텁하고 네. 조금 거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좀 비릿한 느낌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유 단백질이 이제 파괴가 되어서 코를 약간 자극하는 듯한 비릿한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정상적인- 정상적으로 스티밍이 된. 네, 약간 단맛도 나고 네.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아트하면 그림을 그리는 걸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라떼 아트는요, 스팀 밀크를 이용을 해서 에스프레소 위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스프레소 위에 그림을 그려서 정말 보는 즐거움까지 우리가 커피에서 느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라떼 아트를 좀 해볼까요? 네, 그럼 네. 해보겠습니다. 그럼 에스프레소를 먼저 추출을 해놨고요. 스팀 밀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서브 피처에 3분의 1 정도를 덜어내 주시고요. 자, 이 에스프레소 위에 스팀 밀크를 붓기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될 작업이요. 안정화라는 과정인데요. 네. 이 안정화는요, 이 피처를 이용해서 스팀 밀크를 에스프레소에 부어서 이 에스프레소 크레마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팀 밀크와 에스프레소 그리고 크레마가 골고루 섞여야지 제대로 된 안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화를 해줄 때는요, 먼저
피처에 있는 우유층과 거품층이 분리가 되지 않도록 잘 섞어준 뒤에 네. 위에서 스팀 밀크를 부어줍니다. 스팀 밀크를 부을 때 그 네. 높이도 좀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 가까이 오면은 스팀 밀크가 하얗게 떠버리는데요. 네. 안정화 작업부터 너무 가까이서 스팀 밀크를 부어버리면요. 하얗게 떠서 바탕 화면이 굉장히 뿌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보통 네. 우리가 카페에 가서 네. 스팀 밀크 하는 걸 보면요. 네. 굉장히 좀 텁텁하고 맛이 없는 밀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제가 오늘 잘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저는 좀 이상해요. 네, 지금 보시면요. 네. 우유층과 이 커피층이 굉장히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준희 씨께서는 지금 그 스팀 밀크를 붓기 전에 스팀 밀크와 우유층, 거품층과 우유층을 섞어주는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놓쳤네요. 네, 그래서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높이가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태에서 네. 우유를 부어야 네. 흰 거품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흰 거품이 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스팀 밀크를 너무 가까이서 붓게 돼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 때 하얗게 떴다라고 하면요. 그 위쪽 부분을 스팀 밀크로 한 번 더 높이서 부어주면 중력의 힘에 의해서 하얀 거품은 다시 크레마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얀 거품을 없애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떼 아트 과정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애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칭은요, 초코 소스나 캐러멜 소스 그리고 뾰족한 기구를 이용해서 커피 위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오늘은 초코 소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프레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팀 밀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서브 피처에 3분의 1 정도를 해주고요. 라떼를 만들 때에는 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우유 거품하고 우유하고 층이 지지 않게 섞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라떼 아트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잘 섞어주시고요. 네. 위쪽에서 커피를 안정화시켜주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애칭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뜨지 않는 이 상태가 예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러면 애칭을 하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네, 애칭에 필요한 초코 소스 그리고 애칭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항상 티슈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애칭 펜 같은 경우에는 연필이 되는 거고요. 이 티슈 같은 경우에는 지우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꽃을 그려볼 텐데요. 초코 소스를 이용을 해서 중앙에 원을 하나를 그려줍니다. 그 위에 원을 하나 더 마지막으로 그 위에 하나 더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뾰족한 애칭펜을 이용해서요, 위쪽에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주시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4등분을 하면은 네일클로버가 되는 거고요. 네. 한 번 더 나눠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애칭을 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애칭을 여러 가지를 한번 더 해볼 텐데요. 네. 먼저 꽃을 해봤고요.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잔을 눕혀주고요. 위에서 안정화 해주고 가까이 와서 핸들링을 해주고 앞으로 부어주면서 중앙을 갈라줍니다. 고양이의 얼굴은요, 하트를 만들 때와 똑같은 원리인데 꼬리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안정화를 해주고요. 고양이의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애칭펜과 이 티슈를 이용해서 네. 애칭으로 고양이를 완성을 시켜줄 텐데요. 자, 먼저 하얀 부분을 바깥으로 끌어올리면서 둥그렇게 말아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만나게 말아주고요. 네. 그럼 뭐가 될까요? 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크레마 부분을 듬뿍 찍어서요. 코 찍어줍니다. 이 부분은 코가 되는 거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진하게 눌러주고요. 자, 코 옆쪽에 살짝 위쪽으로 해서요. 꾹 누르면서 둥글려줍니다. 수염은 가늘게 찍어서 둥글리면서 퍼지듯이 그려주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주십니다. 와. 자, 그리고 고양이의 트레이드 마크인 땅구멍이라고도 하죠. 손구멍. 기교가 엄청나게 좀 숙달이 돼야 되겠네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요, 어려울 것 같지만 하트만 할 줄 알면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스팀 밀크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라떼 말고도 하나 더 있죠. 바로 카푸치노입니다. 카푸치노는 어떻게 만들어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카푸치노 만드는 방법은요, 라떼와는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이지만요, 스팀 밀크를 만들 때 공기 주입량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라떼와 똑같은 양의 에스프레소가 있는데요, 거품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라떼보다는 조금 더 진하면서도 거품의 풍성한 느낌을 느낄 네. 수 있는 게 카푸치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네, 에스프레소가 준비가 되었고요. 공기 주입이 훨씬 더 많이 된 스팀 밀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만드는 방식은 라떼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법은 같고 이 우유 거품의 양 차인 거죠?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 우유를 안정화시키면서 부어주고요. 네. 거품을 충분히 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품이 풍성한 카푸치노가 만들어졌고요. 취향에 따라서는 이 시나몬 가루도 뿌려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거품이 풍성한 카푸치노가 만들어졌는데 준희 씨께서 라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맛을 한번 보시죠. 거품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또 시나몬 향이 느껴지니까 저는 사실 라떼하고 이 카푸치노의 구별을 계피가루가 뿌려져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구별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라떼와 카푸치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떼와 카푸치노의 가장 큰 차이는 거품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푸치노는 라떼에 비해서 거품의 양이 훨씬 많고 조금 더 그 거품의 느낌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카페에 가면
이 커피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외에 또 어떤 종류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카페 메뉴를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네. 에스프레소 기반으로 만든 콤파냐, 마키아토, 샤커레토, 아메리카노 등이 있고요. 네. 우유를 이용한 라떼, 카푸치노, 카라멜 마키아토, 카페 모카, 그리고 커피가 들어가지 않은 녹차 라떼, 녹차 카푸치노, 홍차 라떼, 밀크티 등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주시죠. 네. 네. 그럼 먼저 마키아토와 콤파냐를 먼저 만들어 보겠는데요. 네. 마키아토는 이탈리아어로 점을 찍다, 물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에스프레소 위에 스팀 밀크로 점을 찍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프레소 추출이 되어 있고요. 스팀 밀크를 이용해서 작게 하얀 점을 찍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네. 다음 커피는 뭔가요? 네, 이번에 만들 커피는요, 에스프레소 콤파냐인데요. 이 콤파냐는 이탈리아어로 코는 무엇을 넣은, 파냐는 생크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생크림을 넣은 커피가 에스프레소 콤파냐? 네, 콤파냐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프레소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휘핑크림을 준비를 합니다. 네. 이제 이 에스프레소 위에 생크림을 살포시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초보가 하기에는 네. 또 커피를 다 엎지를 수 있는 네. 그런 위험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양에 맞춰서 조심조심 얹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먹음직스러운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에스프레소 콤파냐까지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어떤 걸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아메리카노와 샤커레토를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메리카노는 즐겨 마시는 커피잖아요. 네. 네, 아메리카노에도 뭐 의미가 또 따로 있을까요? 아메리카노는요, 미국 사람들이 먼저 먹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아메리카노라고 이름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메리카노는요,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희석한 에스프레소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 머그잔에 200ml 정도의 물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 위에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완성이 됩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샤커레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커레토는요, 이탈리아어로 흔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쉐이커 안에 바닐라 시럽 한 퍼프 반을 넣어주고요.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 얼음 3조각을 넣어주고요. 뚜껑을 잘 닫아준 후에 샤커레토의 의미 그대로 얼음 소리가 거의 안 날 때까지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음을 녹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계속 흔들어 주시면 네. 됩니다. 칵테일 만드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얼음 소리가 작아지면요,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예쁜 잔에 얼음 세 알을 넣어주시고요. 뚜껑을 열어서 한번 따라주시면 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물을 넣어서 물에 희석을 해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샤커레토는 얼음과 에스프레소를 쉐이킹을 해서 공기를 넣어서 에스프레소를 좀 더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있는데요. 네. 그 아포가토라는 커피가 있잖아요. 네.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맛이 너무 좋은데 혹시 그것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아이스크림을 넣은 달달한 아포가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구가 넓은 잔에요. 아이스크림 한 스쿱을 넣어줍니다. 네. 그 뒤에 미리 추출해 놓은 에스프레소를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초코 시럽으로 위쪽을 장식을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달달하면서도 시원한 네. 아포가토 한번 맛을 보시죠. 제가 저는 이 아이스크림하고 네. 이 에스프레소가 어우러지는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진한 듯 하면서도 달달하고 시원한 이 아포가토의 매력에 빠지셨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우유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음료를 만들어 봐야 될 텐데요. 네. 먼저 뭐부터 만들어 볼까요? 네, 먼저 카페 모카와 캐러멜 마키아토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잔 안에 모카 시럽을 3분의 2펌프를 넣어 주시고요. 자, 그 위에 에스프레소를 얹어 줍니다. 네. 스푼으로 모카 시럽과 에스프레소를 잘 저어 주시고요. 잘 섞였으면 네. 이거는 스팀 밀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 모카가 완성이 됐네요. 네. 따뜻한 카페 모카가 완성이 되었고요. 취향에 따라서 초코 소스를 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인데요. 카라멜 마키아토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멜 마키아토를 보시면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하나는 캐러멜 소스고요. 하나는 캐러멜 시럽인데요. 캐러멜 시럽의 경우에는 향을 잡아주기 위해 넣었고요. 네. 캐러멜 소스는 캐러멜의 달달한 맛을 잡아주기 위해 두 가지를 동시에 넣어주었습니다. 네. 두 개의 양은요 2분의 1펌프씩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스프레소를 넣어줍니다. 캐러멜 마키아토 역시 캐러멜 소스와 에스프레소가 잘 섞이도록 저어주시고요. 네. 잘 섞였으면 이제 스팀 밀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러멜 마키아토까지 완성이 되었는데 캐러멜 마키아토 역시 카페 모카와 비슷하게 취향에 따라서 캐러멜 소스를 위에 얹으셔도 무방합니다. 네. 알면 알수록 더욱더 흥미로워지는 커피의 세계. 바리스타 김유진 강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리스타 강사와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